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의 분기점이 될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시기라고 합니다. 일상을 찾아가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출, 모임 자제 등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4월 마지막 주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으며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제가 창원의 행사라 한 10분 앞당겨서 이렇게 간부회의를 하게 됐는데 혹시 10분 앞당겼다고 새벽밥 먹고 출근하신 거는 아닌 거죠? 제가 먼저 좀 드릴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는 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고성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또 인근 사천과의 경계 지점이라 혹 그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다행히 코로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 안심이었지만은 한밭집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제일 깝깝한 것은 직원분들을 퇴근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그분들 스스로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토요일에는 고 재정구 선생님을 기리는 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까지 와주셨고 명예관장으로 세 분이 위촉되셨죠. 유인태, 원혜영, 유원중 전 청장 그리고 이목상 미술가 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이 건물은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같이 좀 의논해 주시라라고 제가 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은 저도 좀 도울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축 대상 되는 과정까지는 우리 김영국 과장님이 좀 준비를 좀 같이 좀 해주시죠. 고성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이 재정구 선생님의 기념관이 1호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곧 착공할 유스 호스텔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건축가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멋진 건축물이 될 거라고 하니까 저는 둔번과 송악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재정구 기념관과 유스 호스텔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된다면 생각만 해도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작년에 불교계에서는 4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연등 행렬 행사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연등 행렬 행사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동국대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거쳐서 조계사로 가는 2만여 명의 신도들이 연등을 들고 행렬을 하는 아마 외국에서도 꽤 큰 관심을 갖는 행사인데 올해도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연등 행사를 취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건 1980년도 신군부가 들어서고 계엄령 선포한 그해 연등 행사를 하지 못했던, 그 뒤 이제 작년에 40년 만에 또 연등 행사를 하지 못했던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행사에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고 너무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업무 보기도 정말 만만찮을 텐데, 그래 저는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국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앞으로 이제 긴급한 사항 아니면 회의, 그리고 회의를 위한 회의 자료 준비, 중복되는 보고, 그리고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비상 소집 등 공무원들이 힘들 수 있는 일은 제가 좀 지양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게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일을 만들고 일을 하고 싶은 성격이라 혹여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만 생각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부군수님과 국장님들도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걷잡을 수 있는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보기 미안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말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고성군의 행정은 상황마다 매뉴얼, 시스템으로 가정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저는 되었다고 보는데, 가정들 맞죠? 아직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님들 스스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소소한 것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가장들은 되지 않기를, 최대한 가장님들이 판단하고 최대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부족한 가장들은 더 좀 노력해 주시고, 부군수님과 국장님들도 그 과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부족한 건 메꾸어 주도록, 군수가 아는 내용인데 나는 모르면 안 된다고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하라고 이런 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산업건설국장님이 해교사 부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예. 향후 계획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보고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언론에 나왔던 해교사 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아마 이제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때 제가 해교사 부지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던 후보님에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장영달 위원이었었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해교사 부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나 없나를 공문으로 나한테 좀 서류로 보내주라고 제가 질문했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군에서는 해교사 부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회신을 받았던 거죠. 그걸 제가 토론회장에서 보여주면서, 아니 군에서는 전혀 해교사 부지 이전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고성군에 유치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후보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해군 출신이라 해군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해교사 부지를 고성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아마 답변했던, 그게 아마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유세장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서 해교사 부지를 유치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인데 저도 육군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를 고성군에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한번 유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다 지나간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이제 쓸만한 땅들은 다 팔아버렸다면서요. 그 남아있는 거는 산 꼭대기나 길도 없는 곳에 이 땅만 남아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괜찮은 땅들은 죗값은 받고 팔은 거는 맞습니까? 그때 해교사 부지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예, 재무과장님. 예. 그 현재 구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예. 3분의 1 정도가 매각이 되고 나머지가 예. 이제 공유림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각 당시보다는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좀 흘렀고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 예. 감안했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은 땅들은 죗값 받고 팔았는지, 아니면 혹시 또 그 땅들은 어떤 분들에게 팔았는지도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저는 이제 좀 아는 분들에게 좀 팔았다면 좋은 땅 팔 때 못 쓰는 땅도 좀 싸게 끼워서 좀 팔아도 되는데 그건 안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것만, 저는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팔은 건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만 팔았던 것이고, 그러면 아는 사람들에게 팔 때 좀 쓸모없는 땅도 좀 싸게 좀 끼워서 같이 팔고 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건데, 참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 땅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인데, 우리 이존 국장과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갈 때 다양한 전문가들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이전의 일이고 지금 군수는 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 혈세 낭비했던 것들을 또 잘 지금 활용해서 국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숙제이니까 이전 탓하지 말고 조만간에 현장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한번 가서 저는 그 땅만 가지고 쓸모가 없다면 뭐 욕을 좀 듣더라도 그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번 저희들 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군정혁신 담당 간부터 일단 보고를 하시는 걸로. 예. 예, 군정혁신 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 농촌협약 등 주민활동 관계되어 있는 일을 예.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금주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인턴 과정을 받고 있는 청년 4명이 있습니다. 청년 4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뿐만 아니고 주민 참여 예산에 청년의 의견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워크숍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적은 실제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회적 공동체 협력센터에서 영향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속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과제를 발굴하는 그죠. 청년들이, 예. 오늘 아침에 경남도민일보 일균 기자가 냈던 이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거창과 창원이 많이 앞서 있지만은 이쪽도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무실이나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이제 뭐 주민자치회는 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에서 앞서 나가기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상근자에 대한 경비나 사무실에 대한 이렇게 운영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제 조금 우리는 늦은 감은 있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소텔 착공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일반 건설 전문 건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거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고성 그린파이어에서 저희들 고성적 발전을 해서 240억을 내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240억. 그리고 이제 사업에 부족한 부분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아왔고 올해도 부족한 부분을 받아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고생한 내용들을 국민들은 다 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4월 29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과 전산 입력을 각 부서에서는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가 경정 편성 방향은 일단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정된 사업과 국민 소통 간담회, 읍면 건의 사업 위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편성 시 신속 집행과 연계하여 부진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정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4월 30일 개최합니다. 해난 사업 설명과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녁에 이제 저하고 또 식사 자리도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이 하셨던 말씀 이제 올해 이제 집행 안 될 사업비는 전체 좀 삭감하라고 앞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한 것으로 좀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면의 체육공원은 보상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7일이나 8일경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도 좀 사업 예산을 올릴 때 좀 무조건 올리지 말고 집행 가능한 순서대로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제목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난주에 언론에 또 보도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을 같아서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해군 교육사령부 부지 관련입니다. 이 부지는 그 진해에 소재한 해군 교육사령부 유치를 위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만면, 삼락, 보전, 그 도전리 이런 임야 약 한 290만 평방미터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했던 해교사가 유치가 무산되면서 현재는 공유림으로 관리해 오던 중에 2011년부터 15년 사이에 약 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분의 1 정도는 지금 매각이 되고 그 매각된 부지들은 일부는 그 산단을 희망했었던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현재 공유림으로서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으로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 군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에 맞도록 지금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남은 부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다음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올 1월 1일 기준 그 개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심이 이의신청 안 됩니다. 우리 군은 그 지난해 대비했을 때의 개별 주택이 한 2.78%, 공동주택은 2.29%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매스컴에서 많은 그 서울 위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대 주택 가격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35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현실한다는 방침을 두고 점차적으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실태조사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해교사 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뭐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혹여나 이것이 철저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 예를 들어 양춘 용정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한번 잘못되고 나면 다음에 행정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군수로 있을 때 여기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같이 의논 잘해서 보여주기식은 철저히 지양하고 다음 행정에도 부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교사 부지 매입을 순수 군비 100억이 투입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1년에 100억 정도는 고승원의 큰 미는 사업들은 군비로서 해결하자. 그러면 제 임기 4년 동안이니까 400억이면 정말 큰 애로사항 4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그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의회와 적절한 소통도 필요한 전제는 있지만 그렇게 가감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왜 군비나 국비나 똑같은 세금인데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적기에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세금이 이렇게 투입되는 게 맞는데 그게 금액이 많고 적으면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해교사 부지같이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진행하다가는 다음에 행정이 힘들어진다. 이건 좀 이런 원칙은 좀 지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님 하시기 전에 앞에 저 행정과에서 이제 우리 청년단체 협의회도 결의문을 내고 기관단체 사회단체 분들도 결의문을 냈던 내용을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제이시나 청실회나 고성사랑회나 청년단체 협의회가 결의문을 냈던 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외제에 나갈 때 방역수칙 철저히 좀 준수하자. 두 번째, 젊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좀 자제하자. 이렇게 결의했던 것 같고요. 기관단체, 사회단체가 결의했던 내용은 이거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고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고성 군민들이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답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고성군에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공무원들은 공적인 업무 외에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은 가는 것을 자제시키겠다. 두 번째, 5월달에 특별휴가가 있는데 특별휴가 기간 중에 방역수칙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이유는 특별휴가 전면 취소하겠다. 이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준 과장님?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습니다. 공무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민생활과장. 예. 네, 주무시아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11개 사업 1,072건에 대한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저소득층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계 지원비를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국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6월 말에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마을센터 개소식이 영앤면 영동마을 외에 7개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 마을센터 개소식은 저는 웬만하면 몇 군데 안 가려고 했는데 어느 면에 가니까 왜 우리 면은 안 오냐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제가 가는 것으로 하고, 제가 가지 못하는 곳은 또 우리 부군 수임 또 고생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재정국 커뮤니센터 개관식 행사에 그 행사장 질서 유지를 해주신 고성경찰서, 그 교통 분야 도시교통과 주변 수목 등비 분야 녹지공원과 의전 그 행정과 등 함께 해주신 모든 직원분들과 기관단체장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현안 업무 사항입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입니다. 그 전체 송악동 고분이 14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제외하고 그 31,600제곱미터를 그 등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함으로써 고성군 홍보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 면적을 많이 줄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추진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9월에 등재 신청 한국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3월에 세계유산 등재 진수 완성도 검사를 유네스코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고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올해 9월에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가 있고 2022년 7월에 제46차 세계유산 등재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계획입니다. 고성 송악동 고분군 발굴조사 자문회의 및 주민공개회가 4월 28일 수요일 날 3시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그 송악동 고분군 14호기 중에서 7호분이 대상입니다. 군수님과 의장님, 그 주민들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일 첫 번째 좀 하실 게 직원들 좀 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주말마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좀 제가 숙제 줬던 대한민국 건축 대상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송악동 고분군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송악동 고분군 7호분을 공개하는 것이고 동해동 폐총 추가 시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어서 녹지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현안 업무인 갈모봉 휴양림 관련 국공유지 교환 및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 현황은 휴양림 조성의 필수 시설물인 방문자 센터, 수소집 등 숙박시설, 수소도서관, 특산물 판매장 등 건립부지인 국유림 8.1헥타와 군유림 46.3헥타 교환을 위하여 작년 11월 산림청에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후 산림청 인사이동으로 성이 좀 지연돼서 지난달 3월에 그 산림청 국유림 경영과를 방문을 해서 담당 과장님부터 원하는 대로 교환 신청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 갈모봉 휴양림 조성은 부지 면적 61.9헥타에 국비 25억 등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해서 내년 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4월 현재 각종 영암평가 및 건축, 농상기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경남도 짠 휴양림 조성계획 최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내일 도에서 담당 사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되면 5월 초에 승인과 동시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연말에 사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좋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은 5월 15일까지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아마 연장해서 5월 말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는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교통과에서 시작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아마 그 작품이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도시교통과에서는 맞지 않고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고 또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작품을 설치를 110억 원에 한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여기 검토 중에 있는데 예. 지금 그 대상지가 적정한지 지금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 예.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녹지공원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어디에 위치해야 더 그 작품이 발할 수가 있는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행정은 이쪽은 된다 안 된다의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좀 하지 마시고 그 예술가들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그 작품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주는 것,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산업건설부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업무로 동해면에 추진 중인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 추진 현황입니다. 예. 2018년 8월 그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LH에서 약 1년간에 걸쳐 용역 설계를 마치고 2020년 2월에 그 투자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다시 국토부에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국토부가 무인기 종합타운 부지 전체가 그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약 9만 9천 평으로 상당히 넓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월 초에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 시에는 그 부군수님과 그 저희 국장님 동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은 금년 6월에 지정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예. 2022년부터 그 실질계획 승인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간 업무 보고입니다. 그 경상남도 드론 체제 구축 그 업무 협약식 오늘 10시에 창원 소재 그랜드 머큐어 엠버서더 창원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협약식에는 저희 우리군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국가정보원, 경남경찰청, 해군진해기지 사령부 등 총 11개 기관에서 협약식을 가집니다. 군수님 그 간부회의 끝난 대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제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 보고를 받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제가 2018년 7월 2일 날 취임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김혜미 국토부 장관에게도 뭐 이야기해서 만들어냈던 8월 달에 이게 첫 국가 공모사업을 가져왔던 건데 이게 그 전에 이제는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이당리하고 동해내고를 같이 묶어서 계속적으로 행정위 위에 올려서 제가 윗동네에 있을 때 이 분리해라. 하나도 되기 어려운데 왜 두 개를 묶노?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누구의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떨어져도 좋으니까 두 개를 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 같이 하셨 분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걸 제가 분리해서 쪼개서 저쪽은 카이항공, 이당산난 저렇게 만들어내고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는 별도로 만들어냈던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면 참 하여튼 행정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 같은 경우도 주말에 하이나 동해 기업들 다 좀 챙긴다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공릉주차장 조성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예, 저기 4월 말을 준공 기점을 삼았는데 조금 예. 부족해서 5월 중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성은 없어도 보기가 너무 좋고 시장 상인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 담당이 강성한 씨하고 박현미 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한번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전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군 방역 대상 시설은 24종에 1,712개소입니다. 방역은 해당 업종을 관리하는 9개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왔는데 시설의 73%가 민원 봉사과 소관으로 시설 대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 봉사과 방역 부담 경감 및 원활한 방역 추진을 위해 전체 시설의 60%에 해당되는 식당, 카페 1,034개소를 15개 부서에서 지역별로 분담하여 방역을 책임지고 4월 23일부터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체 시설에 대하여 특별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에는 없는데 시군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급증 시 신속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 경남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4월 24일 토요일 날 시행 통보된 내용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군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입니다.
주간 확진자 총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그리고 5명에서 9명은 1.5단계, 그리고 10명에서 19명은 2단계, 20명 이상이면 2.5단계가 적용되고 3단계는 전국적 확산 단계로 중수본 결정에 따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계 조정 시 반드시 경남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확진자 발생이 없어도 예. 경남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는 하향 조정은 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 챙기다가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죠? 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저는 최선이다, 최고다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과정에 다른 분들 배려하고 챙기다가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과장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그 마산점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고성군 농축산물 특판전을 5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2개 농가 14개 품목이 지금 전시, 홍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정성 한우가 신세계 마산백화점에 입점한 지가 1년이 되는 1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농협에 가시면은 신청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550명이 이렇게 지원 신청이 되어서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4월 27일 날 구루면 거산, 그리고 4월 29일 날 삼사면 상촌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번에 여성 농민의 간담회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고성군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잘 메꿔주고 챙겨주시는 것으로 하고, 네. 그리고 여성 농민에 외에 또 여성 농업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하고 간담회 일정도 한번 잡아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고성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 문제도 많이 생기지는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주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정책과장님과 센터 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남부지소 그 직원 9명 중 예. 그 3명이 코로나19 확진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그 사단법인으로서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50개소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직입니다. 참고로 직원은 한 1,268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는 경남 남부 사무소로 그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참고로 고성분이 3분 그리고 예. 사천 2분 진주 4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9명 중에 이번에 3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 긴급조치사항 2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방역지원본부 전체 직원 9명이 그 격리조치됨으로 따라서 우리 농가 민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긴급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 소질병검사 신청 120농가 251두 중에 저희들이 108농가 229두를 기계 완료했고 12농가 22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사육농가 천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 방역반 운영을 그 SMS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농가를 매일 방문하는 그 방역지원부 직원에 대한 그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임을 우리가 그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사적 모임 자제 거리두기 등 그 철저히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우리 고성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긴급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축산단체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그 저희들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오후 2시에 고성축산협동조합 앞에서 축산인 앞에 8개 단체 저희들 길거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그다음 산성말 스마트 축산 ICT 우리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축산 ICT 10원의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연관돼 있는 부서들이 다 한번 모여서 저하고 한번 직접 다 모여서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번 주에 저희들 그 AI 발생 관련해서 예. 지금 저희들 316농가 검사 샘플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 경상남도 동물시험소에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전면 이동 제한 해제를 오늘 중이나 내일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전체 나오면은 바로 이동 제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제 가축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본인들이 어떤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분들이 혹여 공공의 목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줄 수 있는 사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분들이 먼저 무너지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챙기는 것. 그래서 아마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그렇지만은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기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전에는 소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인기가 가장 많았지만 어느 순간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이 높아져 가는 것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보건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만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1,359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치약시설 사회 필수 인력 만성질환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510명 대상이며 보건소, 강병원, 더존병원, 성심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건소장님이 새벽에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해서 카톡 들어올 때는 정말 불안하고 아이고 새벽에 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다가 요즘은 연락이 안 오면 이상 또 잠이 안 오는 이상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종식되길 바라면서 사천 진주 김해조 2단계 격상과 연장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사천은 공군 비행장에서의 확진자도 발생하고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그리고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 특히 이제 그 사천과 진주 인근의 면장님들의 역할이 지금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포항 물놀이장 한번 이제 제가 예산 가져올 테니까 그 공사를 좀 멋지게 하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예산이 한 10억 정도 생각했는데 전문가들 또 자문을 받아보니까 20억 가까이는 있어야 제대로 된 물놀이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앞으로는 뭐 한다고 큰 소리 잘 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뱉은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제가 예산 챙길 테니까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멋진 물놀이장에서 고성 군민 모두의 휴식처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10시에 창원 풀만호텔에서 민간군 드론 협의체 발족식 관계로 9시에는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빈민의 벗 고 재정구 선생님의 센터 개소식 때 저는 2017년도 프란치스코 교양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행사 현장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섬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 독립적인 나가 아닙니다. 소외되는 자 없이 모두가 함께 서야만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날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은 다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개인 독립적인 나가 아닌
소외되고 힘든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간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